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황은경입니다. 영어 이름은 바이올렛이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카카오에서는 오픈소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라는 주제가 다소 무겁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개발자인 제가 이해한 언어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소스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수정, 재배포가 가능하죠. 내가 더 먼 곳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뉴턴이 말해서 유명해진 말인데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것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있다는 표현으로 많이 비유되곤 합니다. 여러분은 오픈소스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것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많은 것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코드를 만든 사람의 카피라이트는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코드가 단순히 헬로 월드를 찍는 코드잖아요. 근데 위에 보시면 오라클 카피라이트이 들어있고 라이선스는 BSD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코드에도 저작자의 카피라이트이 들어가 있고, 이걸 만약에 이용할 경우에는 그 카피라이트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카피라이트 출처를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가져온 링크라도 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블로그에서 글을 퍼온다고 할 때도 퍼가요라고 하고 출처를 남기잖아요. 당연한 예의인 거죠.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사항에 따라서 분류한 그림인데요.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땅을 샀어요.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예쁜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 설계도 받고 뭔가 많은 준비를 했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하수도가 안 들어오는 땅이었어요. 이게 서울에서는 좀 빈번한 얘기가 아닐 텐데, 제가 제주도에서 왔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는 상하수도가 안 들어오는 땅이 많아요. 상하수도가 안 들어온다는 건 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집을 지을 수 없겠죠.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없이 개발을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 코드를 드러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서비스를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코드 공개 의무가 강화되는 라이선스예요. BSD, MIT, 퍼블릭 도메인, 아파치 이런 라이선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처만 밝히고 그 내용을 고지하기만 한다면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라이선스입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LGPL, MPL, 표현은 안 됐지만 EPL 이런 룰들은 만약에 그 오픈소스를 사용을 했으면, 수정을 했다고 하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GPL류는 GPL2, GPL3 이런 애들은 만약에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개발한 모든 코드까지 전부 다 공개해야 됩니다. 갈수록 의무사항이 커지는 거고요. AGPL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강화된 건데 코드를 공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고요.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화살표도 의미가 있어요. 화살표가 이어진 경우에는 호환이 되는 라이선스고요. 화살표가 이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호환이 안 돼서 같이 사용할 수 없는 라이선스입니다. 그러면 아파치 2.0하고 GPL2라고 써있지만 GPL 2.0은 호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네, 안 되죠. 화살표가 이어져 있지 않아요. 아파치 2.0하고 GPL 2.0은 같이 사용할 수 없어요. 지금 보시는 그 화살표가 이어져 있다는 거는 퍼블릭 도메인, MIT, BSD, 아파치 이렇게 다 이어져 있고, BSD의 경우에는 다
다 모든 LGPLU들하고 MPL하고도 다 이어져 있지만 아파치 2.0의 경우에는 보시면 LGPL 3.0 쪽으로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GPL3으로 LGPL3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파치와는 아파치와 LGPL 3.0, GPL 3.0은 호환이 되지만 GPL2 쪽이나 LGPL2 쪽으로는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호환이 안 된다는 거고요.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라이선스가 지금 보시는 BSD, MIT, 아파치 라이선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선스와 저작권만 명시를 하면 사용이 가능한데 다만 아파치의 경우에는 특허 보복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L 1.0하고 호환이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GPL 1.0은 어떠한 예외 조항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공개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 대표적인 라이선스는 GPLU입니다. 앞에서 보신 MPL이나 또 뭐 EPL 이런 류들도 소스 코드 공개 사항이 있기는 한데 가장 유명한 게 뭐 GPL이라서 GPLU를 설명을 드리고요. LGPL의 경우에는 수정한 부분만 공개하면 되는데 또 링킹 방식을 따져요. 만약에 스태틱 링킹으로 사용했다면 전체 코드를 공개해야 되고 다이나믹 링킹으로 사용했다면 그러니까 바이너리를 별개로 두고 뭐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해야 되는 라이선스입니다. GPL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GPL 소스 코드를 이용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라이선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라이선스랑 저작권은 모든 라이선스가 명시를 해야 하고요. AGPL은 GPLU의 경우에는 GPL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웹 서비스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AGPL은 네트워크 단까지 명시를 하고 있어요. 웹 서비스도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코드를 다 공개해야 되는 라이선스로 대표적인 게 몽고DB 3.0입니다. 근데 몽고DB에서도 데이터베이스 서버랑 툴에 대해서 AGPL 3.0으로 정의되어 있고 드라이버는 아파치 2.0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DB 자체를 개발한다고 할 때만 AGPL 3.0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언제 지켜야 할까요? 모든 경우에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경우에 내부에서만 사용한다면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배포가 일어날 경우에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데요. 바이너리 배포, 판매, 코드 공개 이런 것들이 배포에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의 라이선스가 배포할 경우에 대해서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배포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앱 서비스가 주요 대상이지만 AGPL의 경우 웹 서비스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가 그림에서 약간 걸쳐져 있죠. 배포라는 개념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배포의 개념은 소스 코드나 바이너리를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소스를 준다는 것도 배포예요. 물론 이 케이스는 친구에서 끝나고 더 이상 이제 전파가 되지 않는다면 잘 모르긴 하겠죠. 근데 회사로 보면 이제 법인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하실 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된다고 해서 배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배포인데 한 곳에만 제공이 된다고 해도 나 아닌 남에게 제공이 된다면 이것은 배포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앱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 공개 소프트웨어 단체에 의해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가 증가하면서 저작권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GitHub.com에 소스 코드를 올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라이선스를 잘 지키는지 들여다보는 사람도 많아졌고
적용 대상도 많아지면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적인 오픈소스 관련 단체인데요.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OSI, GPL 바이올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픈소스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 개인 개발자가 소송을 진행해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해서 손해배상을 받고 이런 경우가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GPL 바이올레이션즈는 소송을 해서 한 번도 진 사례가 없다고 해요. 만약에 여기서 연락이 오면 안 되겠죠. 네. SFLC는 오픈소스 개발자들을 위한 법적 자문기관인데 미국 기관이고요. 국내에서도 작년에 OSSF가 출범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고 있고요. 저작권자, 그러니까 개발한 본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라이선스는 이 권리를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면서 거기에 대여 규칙을 정리해 놓은 게 라이선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유료가 될 수도 있고 무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사용하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오픈소스는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데요. 법이다 보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판매 금지, 손해배상, 소스 코드 공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이미지 손상이라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분쟁 사례를 살펴볼게요. 대부분의 하드웨어 기업들을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라이선스 분쟁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제가 사례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부분 GPL 이슈고 그중 일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륙이 자랑하는 샤오미의 스마트폰 운영체제 MIUI의 경우에 리눅스 커널 기반의 운영체제거든요. 얘가 이제 리눅스 커널 기반이니까 당연히 리눅스는 GPL이에요. 당연히 코드를 공개해야 되죠. 그래서 코드를 공개하라고 했어요. 하겠다라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면서 해외 진출도 계속 느려져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걸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순간 기업의 비밀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걸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샤오미의 입장에서는 공개하기가 힘들었죠. 근데 다른 대체품 운영체제를 만들고 이 코드를 공개해요. 결국은 공개했고요. 두 번째는 스카이프가 SMC에서 제조한 리눅스 단말기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를 했어요. 근데 제조사인 SMC의 소송을 건 게 아니고 이 스카이프한테 소송을 합니다. SMC에서 제조한 전화 단말기가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GPL 이슈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법원에서 이 경우에도 스카이프가 판매를 대행했기 때문에 이익을 취했고, 그러니까 이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위반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요. 소스코드 공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스카이프에서 하게 합니다. 이 사례는 제조업체뿐만 아니고 유통업체에서도 GPL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이선스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던 아주 옛날에 있었던 엘립넷과 하이온넷 건인데요. 엘립넷과 하이온넷에서 엘립넷에서 어떤 개발자가 개발을 했는데 그 코드를 그대로 들고 가서 하이온넷에서 똑같은 제품에 조금 더 이렇게 변형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 엘립넷 쪽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를 진행을 해요. 그랬더니 이 개발자가 아니다, 이게 원래 GPL 기반 코드였기 때문에 원래 코드 공개를 해야 되는 코드였다라고 하면서 그 오픈소스 관련 단체인 FSF에다가
설명을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사실 이 FSF라는 단체는 전혀 몰랐던 일인데 이렇게 하니까 뭐야 둘 다 지금 GPL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둘 다 소스 코드를 공개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엘립넷, 하이온넷 두 회사에서 전부 코드를 공개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GPL 재단에 사과도 하게 하고 되면서 아무도 승자가 없는 상황이 된 케이스입니다. 대표적으로 라이선스 소송으로 여러분도 아마 기사를 통해서 알고 계신 내용인 것 같은데 구글이랑 오라클의 자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 API를 사용을 했는데 오픈소스 저작권이랑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소송이 제기가 돼요. 특허는 인정이 되지 않았고 오픈소스 그러니까 라이선스 소송은 계속 지금 판결이 엎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인데 안드로이드라 보니까 이 침해 소송이 10조 소송이에요. API 저작권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1심에서. 그랬다가 두 번째 판결에서 항소심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 저작권을 인정한다, API 저작권을 인정한다로 결론이 났고, 근데 공정이용인지 따져봐라라고 다시 1심으로 돌려보내요. 공정이용이 뭐죠? 공정이용은 뭐 교육에 사용한다거나 저작권자한테 크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공정이용이라고 하거든요. 안드로이드가 무료로 배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정이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1심으로 돌려보낸 거죠. 그랬더니 1심에서 공정이용이다라고 해요. 근데 또 항소심에서 또 엎어졌어요. 이게 다시 공정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는 무료로 배포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광고를 심어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공정이용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지금 구글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긴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한 번의 절차가 더 연방대법원 한 번 절차가 더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구글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국내 제조업체까지 타격이 가요. 국내 제조업체 LG, 삼성 이런 것들도 손해배상에 엮이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 개인이 리눅스 개발자인 크리스토프 헬비그가 VM웨어가 리눅스 커널 기술을 사용했다고 하면서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이 건은 작년에 소송 기각 결정이 나기는 했어요. 근데 이 개발자는 기각 결정이 난 이유는 소스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했다라고 해서 소송 기각 결정이 난 건데, 이 개발자는 그렇지 않다, 그 부분을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공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엮였기 때문에 GPL 라이선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송 기각 결정이 났지만 개발자는 항소를 밝힌 상태이고 뒤로는 합의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기는 해요. 이게 합의가 보통은 합의로 끝나기는 하거든요, 소송이 진행이 되다가도.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로 시끄러워지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사용한 건 맞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개발자의 니즈가, 요구사항이 크지 않다면, 들어줄 수 있는 선이라면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분쟁 사례를 확인해 봤는데요. 국내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고 저 엘립넷 건 좀 다른 건이니까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라이선스 소송이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진행해도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독일이나 미국 법원이 훨씬 더 엄격해요. 그래서 라이선스 분쟁 소송이 들어가면 판결이 안 좋게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한다는 의무사항 준수를 안 했다, 이렇게 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 이제 독일이나 미국 법원에서도 제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계약은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명시만 돼 있단 말이에요, 코드와 함께. 근데 이걸 가지고
계약이 성립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국 법원에서 이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명시 자체만으로 집행력 있는 계약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은 침해로 인해서 내가 얻지 못한 이익과 그쪽에서 가져간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많이 팔렸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배상 비용이 훨씬 더 커지는 안드로이드 소송 같은 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용화를 포함해서 라이선스 채택은 저작권자의 고유 권한이고요. 하나의 코드를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라이선스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멀티 라이선스, 다중 라이선스라고 하는데요. GPL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코드 공개를 해라라고 할 수 있고, 코드 공개하기 싫으면 사라, 얼마를 주고 구매를 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듀얼 라이선스라고 하거든요. 이 케이스는 GPL을 사용한다면 GPL 라이선스로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GPL은 소스 코드를 공개하라는 규정 외에도 GPL로만 공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걸 이제 바이러스 효과, 감염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GPL 2.0하고 아파치 2.0 라이선스 코드를 같이 사용할 때는 배포가 불가능한데, 이거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파치 2.0 라이선스 경우에는 특허 보복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허가 되게 특이한 게, 내가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특허를 먼저 낸 사람이 그 특허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치로 뭔가 코드를 개발을 했는데 그걸 누가 이용을 하면 그건 그냥 이제 출처만 밝히고 저작권만 명시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만약에 특허 소송을 이 사람이 걸었다, 이용한 사람이 걸었다라고 하면 이 원작자도 특허 소송에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못하도록, 그 경우에는 아파치에서는 3조의 아예 조항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너의 지금까지 사용한 아파치의 라이선스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할 것이고, 라이선스 그동안 제공되었던 아파치 라이선스도 즉시 종료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GPL에서는 아무런 제한 조건을 둘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충돌이 나는 거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발을 하실 때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할 경우에는 배포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이 경우가 그거죠. 열심히 만들었는데 배포를 할 수가 없다는 건 앱으로도 못 만들고 소스 코드 공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아파치를 드러내든지 GPL을 드러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새로 만들든지,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LGPL 2.1하고 아파치 2.0에서 아파치 2.0은 결합 방식에 따라 배포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PL은 스태틱 링킹이냐 다이나믹 링킹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파치 2.0으로 코드를 배포를 할 건데 거기에 LGPL을 다이나믹 링킹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얘랑 별개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배포할 수 있지만, LGPL 2.1로 코드 공개를 하면서 아파치를 넣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전체가 LGPL 2.1이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오픈소스로 공유하고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과 프로젝트를 성장시킵니다. 코드가 공개되기 때문에 투명한 코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코드로 대화를 하고 그 커밋 로그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문서화도 잘 진행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건 또 개인의 명성에도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유명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풀리퀘스트를 날려서 그게 반영이 됐어요. 그럼 그 로고가 남죠. 이걸 가지고 학생들은 이력서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커미터로 만약에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도 엄청난 일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링크는 GitHub에서 GitHub 한국 사용자 순이랑
레파지토리 순위인데요. 여기에서 1등을 탁월한 1등을 카카오의 제이지 최중건님이라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픈소스로 코드 공개를 하신다고 하면 이 코드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를 원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하실 건데, 그 경우에 만약에 라이선스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코드는 아무도 쓸 수 없는 코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라이선스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기본 저작권법이 적용돼요. 기본 저작권법은 자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라이선스가 명시되지 않은 거는 여러분이 오픈소스를 공개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되고 사용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저작권자가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사용한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의무사항도 준수하셔야 하고, 아파치 2.0과 같은 차별 조항이 있는 라이선스는 GPL과 충돌한다는 거. GPL 2.0하고 충돌합니다. GPL 3.0은 아까 그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GPL 3.0은 아파치와 이어져 있어요. GPL 3.0에서는 차별 조항을, GPL 2.0 이후에 GPL 3.0이 나온 건데요. GPL 3.0에서는 차별 조항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오픈소스로 코드 공개를 할 때 본인의 사용 목적에 맞는 라이선스를 채택하셔야 됩니다. GPL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용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GPL로 오픈을 해놓고 개인은 쓰고 기업은 쓰지 마, 이렇게가 안 된다는 거죠.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차별 제한을. 네, 라이선스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카카오의 오픈소스 가이던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제주에 있는 카카오 사옥인데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라이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오픈소스를 관리하는 것을 오픈소스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프로세스와 정책을 강제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카카오에서는 사실 강제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프로세스라는 단어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사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내에서 저희가 이 오픈소스 가이던스 업무를 하면서 설문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니즈 파악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런 복잡한 라이선스 확인이나 고지문 발급, 그 의무사항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곳에서 좀 전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조직에서 전담하면서 서비스 개발 팀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전담을 하다 보니까, 한 조직에서 전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동화와 효율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리 시스템이 계속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코드 공개할 때 지원을 해주고, 오픈소스 사용 현황, 카카오의 오픈소스 사용 현황 이런 것도 알고 싶다, 이런 니즈도 있었고요. 카카오의 오픈소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에르메스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레들, 메이븐, 파파이 이런 디펜던시에 정의된 오픈소스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서비스에서 사용할 고지문을 자동 발급하고, 그리고 코드에서 사용한 코드 카피를 통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수동으로 체크할 양도 아닐 뿐더러 체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텍스라는 제품을 사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툴하고의 연동 기능도 추가를 했고, 이렇게 오픈소스 DB가 구축이 되면서 검증 데이터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우선 GitHub에서, 저희는 이제 카카오에서는 내부 저장소를 GitHub을 쓰고 있기 때문에 GitHub에서 에르메스로 소스 코드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텍스라는 툴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프로텍스로 소스를 보내고 거기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오면 CSV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텍스와 연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디펜던시 분석을 진행을 하고 분석이 완료가 되면 오픈소스 매핑을 해서 고지문이 완성이 되고 이 고지문을 가지고 서비스 개발팀에서 확인해서 사용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디펜던시 분석은 아시다시피 그래들 메이든 파파일과 같은 디펜던시 설정 파일이나 아니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자르, 와르 이런 파일들이 있고요. 디펜던시 설정 파일을 분석하고 고지될 오픈소스로 매핑을 하고 이렇게 매핑이 한번 되면 DB에 저장돼서 같은 패턴이 나오게 되면 자동 매칭이 됩니다. 빌드.그레드를 예로 보면 빌드.그레드에 이게 자바 객체를 제이슨으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슨이 정의되어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고지될 오픈소스로 매핑을 하는 거죠. 오픈소스명은 구글 지슨이고 URL, 라이선스, 카피라이트 정보가 이제 고지문에 고지될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com.google 코드 지슨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 자동 매핑이 되는 거죠. 카카오 서비스에서 오픈소스가 확인된 위치인데요. 프로텍스는 코드를 카피해서 사용한 경우에 발견된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 디펜던시는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디펜던시에서 발견된 것이 10% 정도 더 많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기는 하지만 여전히 소스 코드에서도 코드 카피를 통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검증 효율화 고도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오픈소스와 라이선스 DB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데이터 확인과 개선을 통해서 데이터 정확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검증했던 오픈소스와 디펜던시, 프로텍스 결과를 자동 매칭하고요. 자동 매칭 비율이랑 자동 매칭 후보들 이런 통계들까지 관리를 하면서 계속 자동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이제 2018년 1월에서 6월까지 자동 매칭 관련 데이터인데요. 자동 매칭 비율이 보시면 1월에 100%에 육박을 했다가 4월에 80%까지 떨어집니다. 적기를 신규 디바이스 프로젝트 검증이 일어나서라고 적기는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앱 개발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앱에 대해서 이제 치중을 하게 되는데 떨어진 이유는 카카오 미니를 검증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미니가 곧 출시되죠. 무선 버전으로. 예. 근데 카카오 미니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들은 이제 앱과는 좀 전혀 다른 코드, 리눅스 운영체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코드들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자동화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떨어진 거고 비율이 떨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을 그 뒤에 계속 하게 되고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 매칭 후보라고 나온 부분은 이미 우리 DB에 오픈소스가 있어요. 있는데 자동 매칭이 되지 않고 다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또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이제 자동 매칭 예제를 보시면 지금 RX 스위프트라는 오픈소스가 있는데 2016년 4월에 처음 수동으로 등록이 됐어요.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수동으로 등록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서비스, 트래블라인, 아지트, 다음 카페, 카카오톡, 치즈에서 계속 발견이 되는데 다 자동으로 매칭돼서 나오고 있어요. 오토메이션으로. 이럴 경우에 저희가 할 일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는 할 일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RX 스위프트 오픈소스가 처음에는 RX 스위프트라는 이름으로 매칭이 됐는데 그 뒤에 RX 코코아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미매칭이 됐어요. 근데 사실 같은 거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동으로 매칭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카카오는 얼마나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iOS에서 각각 100개 이상의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가요? 페이스북은 2015년 기준으로 250여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사용은 서비스가 발전될수록, 기능이 많아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만들어진 오픈소스 위에서 내가 기능을 얹어서 더 좋은 걸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카카오에서 사용 중인 오픈소스는 8월 기준으로 약 1,700여 개인데요. 이게 모든 서비스가 오픈소스 사용에 대해서 뭐 확인하고 고지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웹 서비스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내 서비스도 제외되고 해서 배포가 일어나는 앱과 오픈소스가 주요 대상이고 약 280여 개의 서비스에서 1,700개의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림에 이제 큰 영역을 차지하는 거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건 좀 덜 사용하고 있는 거고 분포도가 이제 표시가 되는 차트고요. 카카오 오픈 SDK가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카카오 오픈 SDK가 오픈소스화 되어 있는데 저희도 뭐 인증이나 이런 걸 위해서 카카오 오픈소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오픈 SDK가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안드로이드와 iOS의 라이선스 사용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아파치가 절대적으로 87% 절대적으로 많은데요. 안드로이드가 이제 구글 기반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아파치 2.0 라이선스 사용률이 높은 거고 iOS의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 MIT 기반이기도 하고 해서 MIT 라이선스 비율이 높습니다. 카카오의 오픈소스는 github.com 카카오에 오픈되어 있고요. 오른쪽 화면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 이쪽도 오른쪽 이미지는 테크카카오.com에 카카오의 오픈소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해 놓은 오픈소스들과 그 오픈소스를 만든 사람이 설명해 놓은 기술 블로그 링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 내용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2 그래프의 경우에는 지금 세션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치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github.com 카카오에 올라와 있는 버전은 옛날 버전이고 아파치의 저장소에서 업데이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코드를 공개할 때 카카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거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여러분도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신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회사이다 보니까 오픈 여부를 승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사내 코드랑 라이브러리에 오픈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이제 오픈을 해야 되니까 계획안을 작성을 받는데 여기서 받는 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개발했는데 아까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일을 더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공개를 해서 누군가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 아무도 안 하죠. 그 프로젝트는 그냥 죽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해가면서 그 사람한테 인계를 해주고 뭐 이런 작업이 있어야지 사실 오픈소스가 살아남게 되는 거지. 내가 포기한 프로젝트를 누가 관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계획안과 함께 이 오픈소스를 관리할 사람을 2명 이상을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명 이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특허랑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관련해서 이제 법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저장소 명칭을 확정을 한 다음에 코드를 올리고 그리고 라이선스를 정합니다. 특허 이슈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파치 2.0 라이선스를 추천을 하고요. 그렇지만 GPL 코드를 사용했다면 GPL로 공개해야죠. 그런 의무사항을 지켜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뭐 리드미는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제 오픈소스로 혹시 코드를 공개를 하신다면 리드미에서 이 프로젝트 한번 써봐야겠어, 이용해봐야겠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리드미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정말 디테일한 문서는 딴 데 있다고 하더라도 리드미에서 확 땡기는 문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뭐 그거랑 그다음에 컨트리뷰팅 CLA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기여자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준비하고 오픈을 하게 되는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카카오의 오픈소스 가이던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더 성장시키고
오픈소스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세션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픈소스를 사용했다면 출처를 고지하고 카피라이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PL을 사용했다면 GPL로 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아까 뭐 호환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GPL을 써야 하거나 오픈소스로 코드를 공개하고 싶은데 뭔가 라이선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개 소프트웨어 포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라이선스에 대해서 여기도 있고 왜 제가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데 OLIS라는 또 사이트도 있어요. 그 두 군데에서 라이선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열려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작성한 코드가 어떤 라이선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이나 학생이나 중소기업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해당이 안 돼요. 대기업이라서. 네. 이런 데는 대기업은 해당이 안 되고 중소기업까지는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에 들어오시면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네, 앞에서 설명드린 에르메스의 경우에도 저희가 오픈소스로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